안녕하세요. 이하나의 세금숙수 이하나 세무사입니다. 2022년도 부동산 대책에 이제 변화가 있을 예정이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죠? 이번에 또 12월 달에 종합부동산세 폭탄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많은 분들이 굉장히 문의가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2022년도에 바뀌는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지금 이제 확정된 것도 있고 불발된 것도 있으니까 이 영상 보시고 확실하게 좀 익혀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4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 희소식부터 전해드릴게요. 희소식이라고 하면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준이 9억에서 12억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그래서 1주택자가 이제 9억 미만인 경우에는 이제 세금이 그동안 없었지만 평균 서울 지역의 아파트 매매 평균 가액이 12억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9억 기준이 12억으로 상향된다는 이야기는 계속적으로 나왔었고, 양도가 예정된 분들은 잔금일을 12월 말로 할지 1월 말로 할지 이렇게 계속적으로 조정을 하고 있었는데요. 다행히도 12억으로 상향이 확정되었습니다. 사실 이 기준은요, 때가 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 9억이라는 기준은 2008년도에 기준 금액이다 보니까 당연히 때가 돼서 12억으로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봐야 될 거는 단기 보유의 양도세율에 대한 인상인데요. 올해 6월 1일부터 1년 미만의 주택에 대해선 70% 그리고 2년 미만은 60% 이렇게 소위 단타라고 하죠. 그래서 단타의 그 단기 보유 양도세율이 인상되었었는데요. 지금 또 바뀐 게, 그러니까 어떻게 됐죠? 다들 오피스텔이나 이쪽으로 좀 수요가 몰렸잖아요. 그래서 오피스텔도 경쟁률이 어마어마하고 그랬다고 들었어요. 그랬더니 또 이제 주택 외에 이런 부동산들에 대해서도 단타로 1년 미만이면 70% 그리고 2년 미만은 60% 이렇게 상향이 됐으니까 최소한 이제 전매가 가능하더라도 3년 정도는 보유하셔야 일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이 주의해야 될 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알아볼 거는요, 또 이것도 희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비트코인 등의 그 가상화폐에 대해서 과세가 유예되었어요.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가상화폐에 대해서 내년부터 과세가 된다고 찍은 영상이 있었는데 그게 1년이 유예된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가 10월부터 적용이 됐었어야 되는 게 다음 연도 1월. 결국에는 이게 또 2023년도 1월부터 과세가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이거는 행정 문제상으로 보면요, 우리가 가상화폐에 그 과세되는 부분 중에서 문제점이 많았죠. 왜냐면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고, 실제로도 개인 간 전자 지갑을 통해서 코인들이 이동하고 거래소가 또 있다가 없어지는 케이스도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행정상 어려움이 있었던 걸로 이제 생각이 되고, 그리고 중요한 건 주식에 대해서는 세금이 그동안 없잖아요. 근데 2023년도부터 금융투자소득이라고 해서 주식에 대해서 이제 5천만 원까지 공제되면서 과세가 될 텐데,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공제 금액이 25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주식처럼 똑같이 차트를 보고 어떤 흐름은 비슷한데 그렇게 주식이랑 코인이랑 너무 형평성이 어긋난 거 아니냐, 이런 논란도 또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가상화폐도 2023년도부터 과세된다고 이제 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토지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 현재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해주고, 그리고 플러스 10%를 가산하고 있었어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사업용 토지가 아닌 것을 의미하는데, 예를 들어 농사를 짓지 않는데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거나,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빈 땅으로 쓰고 있다거나, 도시에 거주하면서 임야를 소유하고 있는 등의 이제 목적에 맞지 않는 토지를 소유할 때 그 시세 차익에 대해서 일반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그 토지 소유자들에 비해서 좀 더 인상하겠다는 취지였는데요. 최근에 LH 논란이 많이 됐죠. 그래서 땅 투기다 뭐다 해가지고 이제 토지에 대해서 어떤 그 폐해가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 이제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도 없애고 똑같이 중과를 하겠다, 지금 20%를 올리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결과적으로 불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일부러 막 토지 막 급매하시고 이런 분들도 상당히 많으셨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게 불발되었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굉장히 좀 어이없어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정부 입장은 이제 소수의 투기꾼들 때문에 다수의 이제 토지 보유자들한테 피해를 줄 수 없다, 이런 취지에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불발이 된 걸로 확인이 됩니다. 이렇게 제가 4가지 정도의 좋은 소식과 그리고 또 안 좋은 소식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아무래도 정부에서 여러 가지 대책을 내세우고 있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이처럼 마치 부동산 대책도
26번째나 바뀔 정도로 계속적으로 변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제 아마 다주택자를 조금 그 양도세를 완화하는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기대를 해봅니다. 왜냐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 2020년도 6월 1일까지 팔면 다주택자에 대해서 이제 한시적으로 양도세를 좀 완화해 주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파실 분들은 그때 막 파셨거든요. 근데 지금 종부세가 엄청 과해지고 있고, 지금은 집을 살려면 주택자금 조달계획서 작성해야 되고, 또 집을 보유하려면 종합부동산세를 피해갈 수 없고, 양도하려면 너무 중과세율 때문에 팔지도 못하고 계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한 번 정도는 한시적으로 완화 규정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세금에 대해서 많은 법들이 계속적으로 변경이 되고 있으니까 지금부터는 정부에서 말하는 얘기들을 이제 확정되기 전까지는 웬만하면 이제 진행을 하지 않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 대신 이제 또 확정된 규정에 따라서 어느 정도 좀 긍정적인 방향성이 있거나 어떤 취지로 내가 뭐 보유할 건지 양도할 건지 결정을 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와 한번 비교를 해보시고, 그리고 전문가들은 아무래도 통상적인 어떤 상황들을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따라서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2022년도에 변할 세법에 대한 주요 사항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앞으로도 세속TV에서도 또 다른 업데이트 사안이 있으면 소식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